안녕하세요. 전환시대 농촌후길 책이야기하는 박상일입니다. 오늘은 둔봉마을이 새 활력원이다 편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제는 누구를 위한 재정분권인가입니다. 주제 이야기 앞서서 지난번에 방송한 본계도를 이탈한 자치분권 이야기를 간추려 보겠습니다. 자치분권은 주민 행복이라는 논에다가 물을 대주는 일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논에 물을 대줄 물고가 고장나 있다면 어떻게 하죠? 우리나라 자치분권은 이 물고가 고장나 있습니다. 중앙의 물고가 고장나고 광역시도 물고가 고장나서 자치분권의 물이 자꾸만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에서는 노무현 정부 때 만든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 기구 설계가 잘못되어서 그 뒤로 계속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광역시도는 이 자치분권 물고가 동맥 경화병에 걸려 있습니다. 특히 광역도가 더 큰 문제입니다. 중앙정부가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지배기구와 사무를 대부분 지금까지 답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주제, 누구를 위한 재정분권인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듯이 자치분권에서도 재정분권이 핵심 의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여 년간 중앙정부 때문에 돈이 농촌지역으로 적지 않게 흘려보내졌는데 안타깝게도 주민들 삶의 질과 겉돌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웬일일까요? 지금부터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는 눈먼 돈 자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땅한 세수가 없는 농촌 지자체 곳간에 눈먼 돈이 넘쳐나고 있다니 기이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를 아는 사람들은 눈먼 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 보조사업 챙기기에 바쁩니다. 예전엔 친절봉사가 공무원들 덕목이었는데 요즘에는 돈 잘 쓰는 공무원을 으뜸으로 칩니다. 자기가 맡은 예산을 잘 죽이고 조기집행을 잘하면 아주 칭찬을 받습니다. 농촌 지자체는 해마다 약 30% 정도의 여윳돈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예견치 않는 돈구멍인 초과세수가 크게 생기니까 돈 다 못 쓰고 곳간에 쟁여놓은 돈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농촌 지자체들의 재정 자립도가 평균 10%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번 돈은 쥐꼬리만 하고 90%를 예부에 의존하는 처지에, 그런데도 해마다 엄청난 여윳돈이 생겨난다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렵죠. 마치 부모 재산에 의존하는 자식에게 매년 여윳돈이 엄청나게 생겨난다고 하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 자식이 자립하려고 열심히 살 거라고 보여집니까? 지금부터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농촌 지자체들의 살림살이를 뜯어보겠습니다. 제가 해남군에 살고 있는데요. 해남군 2016년도부터 7년간의 재정 이동을 보겠습니다. 2016년엔 8천
900억 원이던 세입액이 2022년엔 1조 3,400억 원으로 무려 49.9%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증가죠. 같은 기간 해남군 인구는 12.3%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재정 증가가 50%나 됐다는 것도 놀랍지만은 인구가 12.3% 감소한 상황에서 이렇게 살림이 늘었다는 것은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이번엔 재정 증가를 주민 1인당 재정 규모로 환산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해남군의 2016년 세입액이 8,900억 원이었잖아요. 이를 그 당해 인구 7,500명으로 나눠보니까 국민 1인당 재정 규모는 1,36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세입액을 국민 인구로 나눠보니까 국민 1인당 재정 규모는 2,040만 원으로 크게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만에 국민 1인당 재정 규모가 무려 71.1%인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농촌지자체와 도시지자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해남군과 광주광역시 북구를 비교해 보죠. 광주 북구 인구는 해남군보다 6.4배 많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세입 결산액을 비교해 보니까 광주 북구 살림이 해남군보다 근소한 차이로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규모를 생각해 보면은 농촌지자체 살림 규모가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번엔 저 멀리 경북 울릉군과 서울의 용산구의 주민 1인당 재정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울릉군 1인당 재정 규모는 3,763만 원이었는데 용산구 1인당 재정 규모는 365만 원이었습니다. 용산구 주민은 울릉군 주민 10분의 1 정도의 나랏돈을 쓴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어때요? 쉽게 납득이 안 가죠? 세상에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지역에 따라 나랏돈 쓰는 편차가 무려 10배라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는 분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자, 그렇다면은 용산 구민보다 10배의 나랏돈 혜택을 보고 있는 울릉 구민들의 허리가 펴지고 삶의 질이 나아졌을까요? 안 그렇죠? 그렇다면은 왜 지자체 살림과 주민의 삶의 질은 겉도는 걸까요? 지자체들이 많은 돈을 주민의 삶의 질과 먼 쪽에 뿌리고 있다는 방증이겠죠. 요즘 입으로는 지방소멸을 말하지만은 농촌 지자체마다 비가 번쩍 건물 짓기 바쁩니다. 인구는 줄지만은 공무원 수는 해마다 늘어납니다. 수십억, 수백억짜리 농촌개발 사업들이 뿌려지고 있지만은 많은 돈은 토목 건설 사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무슨 해관, 무슨 센터라고 짓기는 하지만은 몇 년 지나면 전기세도 충당하지 못해 문 잠긴 시설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지자체 돈이 주민 행복의 밑불이 되고 지역 혁신의 지렛대가 되어야 할 텐데 도리어 토호 세력들 살판만 만들고 지역 혁신 기운을 빼고만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운 돈이 낭비될 바엔 차라리 주민들에게 연간 1,000만 원씩
지역화폐로 나눠주는 게 나을 거라는 주장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농촌 지자체들이 눈먼 돈 잔치를 벌이는 것은 국고보조금이 한몫을 합니다. 국고보조금이란 중앙정부가 국가사업을 시행할 때 지자체의 사업 시행을 위임하고 그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의 눈먼 돈이 구실구실합니다. 어떤가요? 볼까요? 첫째,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들 자율재정을 깎아 종속재정을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지자체마다 해마다 1, 2천억 원 정도의 돈을 국고보조금의 밑돈으로 씁니다. 이 돈은 모두 간섭받지 않는 자율재정인데 국고보조금을 타는 순간 중앙정부 간섭 그물에 걸려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국고보조금은 지자체 부실예산의 원흉이 됩니다. 지자체들은 국고보조 사업을 따내려고 부실계획서를 쓰고 사업 결정 후에는 시군의회 심의 칼날을 벗어나기 있습니다. 게다가 중앙정부 추경사업으로 해서 따올 때는 대부분 초과세수가 되어서 부실예산을 낳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로 보자면은 국고보조금은 주민과 공무원들에게 눈먼 돈이라는 의식을 심어줍니다. 국고보조 사업은 중앙정부 잣대를 적용한 공모사업이 맞기 때문에 계획서가 거의 형식화됩니다. 게다가 공무원들은 사업 결정 후에 공무원들이 집행하기 쉽도록 다시 계획서를 짭니다. 집행계획서죠. 그러면서 본판을 흐트러버리기 일쑤입니다. 넷째로는 국고보조금 사업은 주민의 자주성을 깨뜨리고 지역사회를 일셈의 수렁으로 몰아넣습니다. 이는 제왕적 단체장 구조와 공모족을 양산시키고 대생적 혁신을 깨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듯 우리나라 재정분권은 주민의 삶의 질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재정분권은 지역 정상배들과 토호 세력들의 노름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자치단체장들은 이 재정분권에 대해서 아주 큰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 눈에 물대기였습니다. 이젠 누구를 위한 재정분권인지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감시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농촌혁신을 수렁에 빠뜨리는 오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